안녕하십니까. 덕홍맨입니다. 기중기 운전기능사 필기 완벽 정리 최단기간 합격 가능하도록 강의합니다. 1편 1강 시간입니다. 바로 인트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씀으로 몇 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입니다. 문제은행식이라는 것은 한 5배수 내지 6배수 정도 안에서 계속 돌려가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를 풀 필요가 없죠. 기출문제만 계속 풀면 됩니다. 최근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만을 다루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 이론 등을 모두 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1편은 시간이 아주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들만을 먼저 다루게 되겠습니다. 2편은 출제 빈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들로 구성돼서 2편을 구성하겠습니다. 수험 기간은 기본이 되어 있으신 분은 3, 4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금 진도가 떨어진다고 해도 하루에 8시간 정도를 강의를 들으신다면 일주일 정도를 들으시면 합격권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자, 그럼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편의 1강 시간입니다. 문제 1번입니다. 기중기의 부음각을 40도에서 60도로 조작하였을 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그림은 좀 잘 못 그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부음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부음을 이렇게 올려서 각을 높게 한 다음에 똑같아 할지라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회전 반경이, 여기는 이 일의 회전 반경이 넓어지지만 여기는 좁아지죠. 높이 올리게 되면. 그렇지만 부음 자체는 길이가 똑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화면이 좀 이상이 있었습니다. 자, 부음의 각을 40도에서 60도로 조작했습니다. 그러면 부음의 길이가 짧아진다? 아니죠. 부음의 길이는 똑같죠. 입체 하중이 작아진다? 높이 올라가면 오히려 힘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지문이고, 기중 능력이 작아진다? 커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받는 힘보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 받는 힘이 더 세단 말이에요. 직각으로 갈수록. 그래서 기능력이 작아진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죠. 작업 반경이 작아진다. 그렇죠. 여기서 하면 작업 반경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면 작업 반경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음 각도가 올라갈수록 작업 반경은 줄어들게 되겠죠. 작아집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40도에서 60도로, 이렇게 40도로 하면 여기 정도다 하면 60도로 하면 이렇게 높아지니까 40도는 여기 정도였으면 60도는 여기 정도니까 작업 반경이 좁아지게 되겠죠. 부음의 길이는 똑같죠. 이 길이나 이 길이나. 그 다음에 입체 하중이 작아진다. 이분도 아까 말씀드렸죠. 틀린 것이고, 기중 능력이 작아진다. 아니요. 오히려 커집니다. 이게 올라갈수록 들어 올리는 힘이 더 세진다는 얘기예요. 작업 반경이 작아진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첨언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몇 번째 시간까지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설명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설명이 장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기초가 되어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넘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고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불완전한 행동입니다. 약 88% 정도가 이 인적 사유죠. 개인의 불안정한 행동이 가장 많은 사고의 원인입니다. 불가항력은 한 2% 정도, 불안전한 환경, 작업 환경이 약 10% 정도, 개인의 불안전한 행동, 즉 인적사항입니다. 이게 약 88%입니다. 3번입니다. 기중기의 규격에 해당되는 것. 정답부터 찍으면은 들어 올림 능력 톤과 그때의 작업 반경인 메타, 이것이 기중기의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본다면 들어 올리는 힘, 이 톤이죠. 톤하고 요 작업 반경, 메타, 이것이 기중기의 규격이 됩니다.
산적 용량은 여기다가 채우는 것이고 배토판은 이 넓이입니다. 이 넓이. 용량. 이 부분은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기증기의 규격에 해당되는 것은 들어 올리는 능력 톤과 그때의 작업 반경 메타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냉각수가 순환하는 물 통로는 정답부터 찍으면 그렇죠. 물재킷입니다. 자, 냉각수가 어떻게 엔진을 돌아다니를 한번 보죠. 지금 여기가 뭡니까? 이게 이제 피스톤이죠. 요 피스톤의 모든 요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물재킷 구멍입니다. 여기로 냉각수가 흐르는 거예요. 요건 물론 이제 단면을 잘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물재킷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워진 물이 어디로 갑니까? 라디에이터 쪽으로 가서 식히는 거죠. 식어지면은 다시 여기로 와서 거버너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워터펌프를 통해서 엔진으로 들어가서 계속 순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로가 되는 것은 물재킷이고 이쪽으로 물을 뿜어주는 것이 워터펌프고 라디에이터에서 열을 방출해 가지고 식히는 것이고요. 거버너는 일종의 유량 탱크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각수가 순환하는 물 통로는 물 재킷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유압오일에서 온도에 따른 점도 변화 정도를 표시하는 것. 온도가 높아지면 오일이 묽어지죠. 온도가 낮아지면 좀 딱딱해져서 점도가 강해지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점도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의 변화에 따른 점도의 변화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점도 지수입니다. 점도 지수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될 수 있으면 온도에 따른 점도의 변화가 적은 것이 좋습니다. 유압펌프에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오일의 양이 적을 때 소음이 발생하죠. 펌프의 속도가 느릴 때, 아니요, 빠를 때가 오히려 소음이 발생하죠. 오일 속에 공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 터지는 소리, 캐피테이션,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꾸 화면을 제가 건드렸습니다. 유압펌프의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정답부터 고른다면 펌프의 속도가 느릴 때, 이것은 소음 발생 원인이 아니죠. 오히려 빠를 때가 소음 발생 원인입니다. 오일 속에 공기가 들어가면 그 공기 터지는 소리, 캐비테이션 현상이죠. 소음이 많이 들립니다. 오일의 점도가 너무 높으면 뻑뻑하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세하게 다 풀어놨기 때문에 화면을 멈추고 다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일의 양이 적습니다. 적으면 공기를 흡입해서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하면서 소음이 발생합니다. 오일 속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기방울 터지는 소리, 캐비테이션입니다. 소음 발생합니다. 오일의 점도가 높으면, 너무 높으면 마찰이 증가하고 뻑뻑하니까 그래서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펌프의 속도가 느릴 때는 오히려 소음 발생이 아니죠. 펌프의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소음이 발생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압펌프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펌프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스트레이너가 막혀서 흡입 용량이 너무 적을 때, 펌프의 편심 오차가 너무 클 때, 이런 때는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7번입니다) 기중기에서 연약 지반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는 작업 장치는 정답부터 찍어드리면 파일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왜 파일 드라이버인지를 보죠. 연약 지반 쪽에다가 파일을 들이박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뭐가 되겠습니까? 공극에서 이쪽으로 밀어내겠죠. 밀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꽉 차게 된다. 이런 면에서 연약 지반을 강화시키는 것. 또 하나는 파일 자체가 붙들어주는 능력이 있죠. 거기서 강화시키는 것. 그래서 연약 지반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을 파일 드라이버 작업이 되겠습니다. 드래그 라인은요, 이렇게 기중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버킷을 끌어당겨서 토사나 흙을 굴착하는 거, 이것이 하는 것이 드래그 라인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뭐 골짜기 같은 곳이랄까요? 이런 것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램셀은 뭡니까? 이 물 속에 그 뭐 한강이나 이런 데서 뭡니까? 이 토사 건져 올릴 때 이렇게 양쪽이 조개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닫히게 되면 들어 올리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셔블은 이 그레이더를 가지고 땅 가는 거, 이게 셔블입니다. 셔블. 그래서 연약한 집안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파일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멈추고서 화면을 늘려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중기에서 연약 집안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 파일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기중기의 작업 안정 장치를 모두 고른 것은 작업 안정 장치, 부음 전도 방지, 과부하 방지 장치, 과속 회전, 과권 경보 장치, 이 정도가 작업 안정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 B, E가 되겠네요. 자, 부음 전도 방지 장치. 부음이 앞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과속 방지 장치. 이것은 사실 기중기에서는 거의 눈여겨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가 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과권 경보 장치. 과권이라는 게 뭐예요? 이 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감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감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훅이 위로 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선까지 가면 더 이상 감아 올리지 않도록 신호체계로서 감아 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과권 경보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부하 방지 장치는 너무 무거운 걸 들려고 하면은 부자가 울려서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좀 가볍게 해라, 이렇게 부자가 울리는 거, 이것이 과부하 방지 장치가 되겠고요. 회전 방지 장치, 이런 것은 작업 장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작업 장치라고 보는 안전 장치는 뭡니까? 부음 전도 방지 장치, 과권 경보 장치, 그리고 과부하 방지 장치,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등록된 건설 기계를 직권으로 등록 말소, 직권 등록 말소할 수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건설 기계를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거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명령을 했는데, 수시검사 명령을 했는데, 정비명령을 했는데도 따르지 아니한다.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도 직권 등록 말소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시도지사가. 그래서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입니다. 10번입니다. 트랙이 주행 중 벗겨지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부터 찍으면, 그렇죠, 최종 구동기어 스프로킷이라고 해요. 스프로킷이 마모되었다고 그래가지고 트랙이 벗겨지는 건 아니죠. 마모되었으면은 크롤러 바퀴를 움직이는 데는 제한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트랙이 벗겨지는 건 아닙니다. 상압으로 롤러가 마모되었을 때, 스프링 장력이 축 늘어졌을 때, 트랙의 중심 정렬이 불량할 때, 이런 때는 벗겨지는 이유가 됩니다. 자, 트랙이 벗겨지는 이유를 다시 한번 더 봅니다. 트랙의 상하부, 이게 지금 요렇게 된 게 이게 트랙 보이시죠? 요 위에 쪽에 이렇게 롤러가 있는 것이 상부 롤러, 요 밑에 쪽에 롤러가 있는 것이 하부 롤러. 여기에서 이 트랙을 움직여주는, 구동하는 거, 요걸 가리켜 스프로킷, 방향타 잡아주는 걸 가리켜서 아이들러, 이렇게 지금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어떻든 트랙의 상압으로 롤러가 마모되었다. 이게 마모가 되면은 이걸 잡아주지 못하니까 이 벗겨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코일 스프링 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게 축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벗겨질 수가 있어요. 최종 구동기 스프로켓, 여기는 스프로켓이 좀 마모돼 가지고 이 제대로 돌려주지 못한다, 슬립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체인을 좀 못 돌려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벗겨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랙의 중심 정렬이 잘 안 맞을 때도 벗겨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정지해 두시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모를 내용은 없습니다.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트랙이 주행 중 벗겨지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구동기어, 여기서 말하면 스프로킷입니다. 이것이 마모되었다. 그러면은 트랙을 잘 못 돌려줄 수는 있지만 벗겨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트랙이 벗겨지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11번입니다. 2개 이상의 분기회로가 있을 때 순차적인 작동, 순차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뭡니까? 시퀀스 밸브입니다. 하나가 완성돼서 여기 압력이 다 찼다. 그러면 두 번째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순차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된 거, 이것을 가리켜서 시퀀스 밸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퀀스 밸브 설정 압력에 도달하면은 다음 회로로 갑니다. 이게 먼저 작동하다가 이게 설정 압력에 도달하면 다음 단계 실린더를 이동한다든가 이렇게 된 것이 시퀀스 밸브입니다. 그래서 요 말이 나오면 순차 밸브 이렇게 나오면 시퀀스 밸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마 밸브 높은 압력을 낮은 압력으로 나누는데 분기 회로로 나눌 수도 있고요. 관을 이렇게 좁혀서 오리피스 관처럼 좁혀가지고 감압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릴리프 밸브는 일정 압력으로 100바를 해놨는데 이 이상의 압력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 오일을 토해가지고 어디로 오일 탱크로 보내버려서 100바 이하로 압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 이것을 릴리프 밸브라고 합니다. 카운터 밸런스 밸브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지게차 같은 데서 올라가는 것은 밀어주죠 압력으로. 근데 내려온 건 자유낙하를 합니다. 근데 너무 세게 내려오면 쾅 부딪히겠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배압을 받쳐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카운터 밸런스 밸브라고 그래요. 자유낙하는 이 센 힘을 좀 잡아줘서 스무스하게 내리게 만드는 거, 이 배압을 유지해 주는 거, 이걸 가리켜서 카운터 밸런스 밸브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정지하시고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순차 작동하는 거,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어요? 시퀀스 밸브가 되겠죠. 그래서 2개 이상의 분기 회로가 있을 때 순차적인 작동, 하나가 설정 압력에 도달하면 그 다음 단계로 이동해서 그 다음 밸브가 열리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시퀀스 밸브라고 합니다. 12번입니다. 와이어 로프를 많이 감아 후기 붐이 끝단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 아까 봤죠? 뭡니까? 권과 방지 장치입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봅니다. 이게 후기인데 쑥 올라가서 이쪽을 때려버리면 어떻게, 이쪽에 있는 기계가 다 망가져요. 이게 막 센서도 있고 다 달려있는데. 그러니까 때리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손에 올라가면은 센서가 작동을 해서 여기서 더 이상 감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권과 방지 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권이라는 것이 감는다, 과하게 감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장치는 말 그대로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브레이크 걸어주는 거고, 과부하 방지 장치는 아까도 봤지만 들어 올릴 수 있는 이상의 무게가 되면은 부저가 울려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못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짐을 내려놓고 들어가는 거죠. 비상정지 장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의 전원을 꺼버리는 거, 이것이 비상정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지하시고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와이어 로프를 많이 감아서 후기 붐의 끝단에 확 닿는 거,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한다? 너무 많이 감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권과 방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 유압류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정답부터 찍겠습니다. 발화점이 낮을 거, 그러면 틀린 거죠. 한 80도 정도에서 불 붙어버린다. 발화점이 이렇게 낮으면 되겠습니까? 뭐 120도로 올라가도 불이 붙지 않는다, 뭐 이 정도 돼야겠죠. 인화점이라든가 발화점이 낮으면 쉽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틀린 것이 되죠. 온도에 의한 점도 변화가 적을 거 맞습니다. 여름이라고 그래갖고 묽은 죽처럼 돼버리고, 겨울이라고 그래가지고 딱딱한 고무처럼 되고, 점도 변화가 이렇게 크면 안 되죠. 그래서 온도에 의한 점도 변화가 적을 거, 이걸 가리켜서 점도 지수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밀도가 작을 거 맞습니다.
같은 부피라면 무게가 적게 나가는 것이 밀도가 작을 것입니다. 열 팽창 개수가 작을 거 맞죠? 조금만 열 받으면 풍선처럼 늘어나 버린다. 부풀어 버린다. 이러면 안 되죠. 열 팽창 개수가 작을 것. 이건 다 맞는 것이고요. 틀린 거는 발화점이 높을 것이 돼야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발화점이 낮으면 8, 90대도 이렇게 불나버린다 하는 내용이고요. 온도에 의한 점도 변화는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밀도가 작다는 건 무엇이냐, 열 팽창 개수가 적다는 건 어떤 말이냐. 그래서 여기에 다 풀어놨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압류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발화점이 높을 것이라 해야 되는데 낮을 것 그랬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14번입니다. 기중기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기중기 가지고 경지정지라고 할 수는 없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타, 항발 작업은 뭐냐? 항타는 파일 박는 거고 항발은 박아놓은 파일 뽑아내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한번 봅니다. 기중기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무거운 물건 드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멀리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하는 이 작업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토사의 굴토미 굴사 작업. 뭘로? 드래그 라인이라든가 크렘셀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경지 정리한다? 아니에요. 기중기로 경지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항타 및 항발 작업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파일 받고 빼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타, 항발이 뭐냐?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5번입니다. 유압장치에서 유압탱크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유압장치에서 유압탱크의 구성품이 아닌 것? 그럼 정답은 그렇죠. 실린더 로드죠. 유압탱크에 보면 이렇게 있었고 간극이 이렇게 있죠. 이걸 배풀이라고 그러죠. 격판 또는 배풀. 그 다음에 여기는 드래그 라인이 있죠. 여기 이제 이물질 같은 걸 빼는 드래그 라인, 드레인 플러그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유명계가 있어서 여기 오일이 얼마나 차 있나를 유명계로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죠. 실린더 로드는요. 실린더 로드는 이 실린더가 있으면 피스톤이 있고 이렇게 내려서 크랭크 축을 돌리는 요걸 가리켜 실린더 로드라고 한다고요. 유압장치, 유압탱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다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렸고요. 한번 그림과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으셔가지고 완전히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압장치에서 유압탱크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실린더 로드가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 중 교류발전기의 부품이 아닌 것은? 정답부터 찍겠습니다. 플라이휠이죠. 자, 교류발전기가 어떻게 생겼느냐, 알터네이터가. 요 안에 들어있는 거, 요 돌아가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로터 회전자입니다. 이 회전자 바깥에 있는 거, 이게 고정자인데 고정자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돌아가는 거죠, 이 안에서.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고정자예요, 바깥에 있는 거. 이게 단면을 자르니까. 요게 돌아가는 로터예요. 이게 돌아가는 로터, 회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걸 돌아가게 하는 이거는 뭘로 하냐? DC로 해요, DC. 직류전기로 해요. 직류전기 쪽을 보는 게 슬림링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뭘로 나와요? 이제 교류로 나온다. 그래서 이게 교류발전기란 말이에요. 이걸 돌리는 것 자체는 직류로 해야 돼요. 이 슬림링으로. 이 바깥에 있는 거, 이 고정자, 이걸 스테이터라고 하고, 이 안에서 돌아가는 거, 이것을 로터를 회전자 또는 로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플라이휠은 뭐예요? 플라이휠은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은 연소실에서 폭발 압력으로서 축 뒤로 피스톤 이게 밀리면 이게 뭘 돌려요? 크랭크 축을 돌리는 거죠. 이 크랭크 축을 돌리면 이 피스톤의 상하 운동이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으로 바뀌죠. 요 회전 운동, 마지막 회전 운동 내보내는 힘이 이게 뭐죠? 요게 플라이휠이 플라이휠. 이 플라이휠에 뭐가 붙었다 떨어지잖아요. 클러치가.
붙었다 떨어졌다면서 동력 전달하는 이 엔진에서 마지막 나오는 회전 운동이 이 플라이 휠 쪽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류 발전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류 발전기의 부품이 아닌 것은 교류 발전기의 부품은 로터는 돌아가는 회전자라고 그랬죠. 스테이터는 돌아가는 회전자를 그림을 잘못 보니 이게 이제 여기서 안에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요건 고정자로 있고 여기서 DC를 해주면 나오는 것은 AC 교류로 나온다. 교류로 이게 교류 발전기예요. 그래서 여기 스테이터 코일은 요 고정자 밖에 있는 거고 슬립링은 여기에 DC 직류 전기를 주는 링이 슬립링 쪽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17번입니다. 다음 중 기중기 부품에 설치해 작업할 수 없는 것은 정답부터 찍으면 그렇죠. 스캐리파이어입니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 기중기 부품 여기에 달렸죠. 이렇게 물건 찝는 거 이게 훅이죠. 파일 드라이버 요걸로 이제 그 파일 박을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파일 드라이버 여기 파일 박을 때 여기다 달아 쓴단 말이에요. 크람셀 요건 좀 물속에 있는 모래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이게 조개같이 해서 하는 거 여기다 달고 쓰는 거란 말이죠. 근데 스캐리파이어 이게 뭐냐면 여기 땅 긁는 거예요. 이렇게 그레이더라든가 로더라든가 이런 걸로 땅 평탄할 때 땅 긁는 거 이게 스캐리파이어예요. 그냥 이것은 기중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기중기에다 이거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캐리파이어는 이렇게 생긴 것이다. 그래서 다음 중 기중기 부품에 설치해서 할 수 있는 훅, 크람셀, 파일 드라이버 아까 봤죠 그림을. 스캐리파이어는 아닙니다. 18번입니다. 기중기 와이어로프의 마모 원인이 아닌 것은 와이어로프의 윤활 부족, 마모 원인이죠. 활차 홈이 과도하게 마모됐다. 활차 베어링의 급유 부족, 로프 감는 드럼 클러치의 슬립, 요건 아닙니다. 왜 아닌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와이어 로프 자체가 윤활이 없고 하면 마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일반적으로 기름 좀 칠하죠. 자, 활차, 요 도르래입니다. 이 도르래가 과도하게 망가지거나 홈이 파이게 되면 이 도르를 타고 도는데 이게 마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차홈이 과도하게 마모되면 뭐도 마모된다? 와이어 로프도 마모된다. 그 다음에 활차 베어링에 문제가 있어도 이게 안 돌면은 여기서 막 끄집어 다닐 거 아니에요. 이게 돌아서 간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마모되겠죠. 베어링 급유 부족도 마모 원인입니다. 근데 로프 감는 드럼 클러치, 여기 이제 로프를 감는데 드럼 클러치가 떴다 붙었다 하면서 슬립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드럼이 제대로 안 돌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와이어 로프를 마모시킨다 그러진 않아요. 드럼이 제대로 안 돌 수는 있어요. 그래서 클러치가 슬립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크게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하면 글씨가 크게 된단 말이에요. 핸드폰으로도. 그렇게 해서 이걸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클러치가 슬립하면 드럼의 동력이 로프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하중을 감지 못하는 문제가 이걸 감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직접 와이어 로프 마모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을 여기다 다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면을 넓히셔서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기중기 와이어 로프의 마모 원인이 아닌 것은 그러면 로프를 감는 드럼 클러치의 슬립이 일어나면은 요 드럼이 제대로 못 감아서 감는데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프가 마모되지는 않는다. 19번입니다. 유압 회로에서 압력 제어 밸브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정답부터 고르면은 그렇죠. 슬로틀 밸브입니다. 압력 조정 밸브, 압력을 조절하는 밸브고요. 릴리프 밸브도 100바 그러면 그 이상 되면 밸브가 열려가지고 압력을 토출해 버립니다. 압력 제어 밸브입니다. 시퀀스 밸브도 어느 압력이 차면 다음 단계로 순차적으로 넘어갑니다. 압력 제어 밸브에 속합니다. 스로틀 밸브는 뭐냐? 유량 제어 밸브입니다. 유량. 주로 이거 교축 밸브인데 이렇게 관로를 좁히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흐르는 유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스로틀 밸브입니다.
그래서 압력 조정 밸브, 릴리프 밸브, 그 다음에 시퀀스 밸브는 다 압력 제어 밸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스로틀 밸브, 이것은 유량 제어 밸브예요. 오리피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줄어든 거. 그러니까 그 유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스로틀 밸브라고 한다. 그래서 스로틀 밸브는 유로의 단면적을 줄여서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고, 이런 것들은 다 압력을 제어하는 밸브입니다. 20번입니다. 기중기 작업에서 안전상으로 적합한 것은,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측면으로 비스듬히 끌어올리면 안 되죠. 와이어루프가 인장력을 받기 시작할 때는 빨리 당겨야 돼. 천천히 당겨야 합니다. 지면과 30cm 떨어진 지점에서 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상승한다. 예,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가벼운 화물을 들어올 때라도 안전각은 유지해줘야 합니다. 근데 안전각 이하로 작업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올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놓고 직각으로 들어 올려야 합니다. 이제 와이어로프가 인장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팍 들어올리면 안 된다. 이게 천천히 들어 올려야 된다. 지면과 약 30cm 정도 올라온 지점에서 멈추고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로 끌어올린다. 이건 맞는 겁니다. 가벼운 화물이라고 해서 이 인장각을 너무 좁힌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돼요. 안정각, 즉 60도 정도가 안정각으로 보는데 그 정도 각을 유지한 상태에 들어 올려줘야 합니다. 정답은 지면과 30cm 정도 떨어져서 들어 올린 다음에 정지한 후 완전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상승한다. 이 3번 지문이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